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분이죠. 이분의 분석과 예측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평 변호사 깊은 내공에 모셨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말씀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가 아닙니다. 네. 꾸준한 차후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불리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본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요즘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예.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 답보 상태입니다. 예. 조금 오르락내리락은 있습니다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 참 이상한 것이 여야당이 다 별로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죠. 네. 그러면서 자기들 성체는 확실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관계는 안 좋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스테이터스는 굳건하게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의 표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요? 예. 그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서로 못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예. 아니 서로 비난하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존재가 바로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건설적으로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좀 더 나라나 사회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서로가 너무 투쟁 관계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수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교육 정책 얘기도 지지율 관련 이유로 지금 꼽혔거든요. 예.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지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수능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 넘어서 총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능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이죠. 킬러 문항 같은 그런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것까지 알아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타당성을 가지는데 다만 수능이 임박해서 한 5개월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당황하고 계시죠.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조금 전에 어느 기자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에 이 킬러 문항을 반드시 없애도록 지시를 했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대학 정책국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다는 그런 제가 카톡을 전달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전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런 정파적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방향성과는 또 별도로 이 시점이 너무 수능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그렇죠. 올해 수능에 이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험생과 학부모의 지금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서 좀 공론화나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서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거를 거치면 더 좋았겠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네. 그런 킬러 문항을 없애는 선에서 또 상당한 변별력을 부여하면서 이 수능 문제를 시급히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국장 관련 건 해서는 또 별도로 또 들여다보고 계신 거고요. 국장은 대통령께서 교체를 했죠. 네,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예.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도 지금 여야 공방이 무척 뜨겁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된다면서 장외 여론전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류를 좀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건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그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세밀한 그 과학적 분석의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야당 대표께서 핵 배수라는 막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꾸 야당 쪽에서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야당이 과거에 광우병 괴담이라든지 또 사드 그 괴담 그런 것의 그 조성에 네.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조금 더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김 선생님이 아직 그 모르시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주 그 몹쓸 쓰레기들을 그 모아가지고 동해 바다 저 먼 곳에 가서 그대로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일본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국 정부가 그런 어떤 면에서는 무도한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를 안 했던 거죠. 우리가 버렸던 해양 쓰레기. 해양 투기죠. 해양 투기. 육지의 쓰레기들을 그 몹쓸 쓰레기들입니다. 그 배에 싣고 가서 거기에 많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도 쓰레기와 방사성 물질은 종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글쎄요. 방사선 오염이 지금 양측의 견해가 많이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한쪽에서는 그 오염의 그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또 구체적인 수치를 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심정적으로는 오히려 이 오염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또 그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그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심정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IAEA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예. 그쪽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총선이 10달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야 모두 지금 총선 전에 비대위 전환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다릅니다만 비대위 전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선 야당 쪽에서 보면은 이 이재명 그 당대표 체제가 조만간 물러나고 이탄희 의원을 그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그 새로운 체제로 출범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은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또 개혁의 마인드가 또 충분한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이런 분이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하면은 민주당은 면목을 일신하리라고 봅니다. 신빙성이 있는 설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리더십이 약하다. 또 수도권 표심을 끌어오는데 역부족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나오죠. 그러나 김기현 당대표한테 어떤 인격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실책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점은 없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밑에 선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둔다. 또 선대위원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여러분을 둔다.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비대위론 전환되지 않더라도 선대위원장을 그렇죠. 잘 임명을 하면 총선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선대위원장은 누가 하면 비대위로 전환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잘 아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가령 한동훈 장관 같은 분도
그 국회의원으로 그 출마를 하면서 네. 그 선대위원장, 그 공동선대위원장 한 자리 정도는 그 맡아서 같이 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출마도 거의 확실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총선은 이 정당으로 봐서는 모든 것을 던지고 하는 그런 그 싸움입니다. 네. 이 싸움에서 가용 자원이 그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고 놔둔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좋은 자원이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신 예. 거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번 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국회의원 수 10% 감축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감축은 국민의 뜻이다.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 조정의 문제나 이런 선거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랜 그 헌정사에서 여야당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불쑥 이 말씀을 던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현되기 불가능한 그런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과 협의가 전혀 전제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까? 또 지금 그 문제는 여건 야건 간에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립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갑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를 먼저 줄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내에서. 그 비례대표 그 문제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또 비례대표가 오히려 또 필요하다고 하는 척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을 지금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실현 불가능하다. 예.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김기현 대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예.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결단은 이렇게 존중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당내에서 추가 선언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오늘 혁신위가 전체 의원들한테 뭐 포기 서약서를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혁신위가 어떤 무게를 가진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얼마 전에 하신 행동과는 또 모순되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 역시 하나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봅니다. 네. 그래도 김기현 대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야 같이 서약하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절대로 그 문제 역시 여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한 것도 좀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민주당 의원 전원 서약하자 이것도. 혁신위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죠.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신당 창당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이미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그렇죠. 이게 총선을 1년도 안 남겨둔 시점이라 신당 창당설이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무당층이 많은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신당 창당 요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금태섭 의원은 인품은 훌륭하신 분인데 신당 창당을 해서 이끌고 나가려면 그렇게 할 만한 투지와 근성이 과연 그분한테 있겠냐? 김종인 선생이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신다 해도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신당 창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는 세 명의 키 플레이어를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양형자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이죠.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중훈 의원. 예. 그 중에서도 저는 조중훈 의원의 갖고 있는 파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지금 조중훈 의원이 광범하게 많은 국민들이 조 의원을 성원하고 있죠. 그러나 과연 신당 창당으로 될 것이냐? 지금 그 세 분 외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 TK 신당, 네. 또 조국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신당, 얘기 뭐 이런 나옵니다.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은 양 의원 또 조 의원 그리고 조정훈 의원, 안 의원, 네. 예, 안철수 의원, 이 세 분이 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국힘당의 영향권을 하나의 외곽 어떤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 국힘당에서 이탈해서 신당으로 나아가신다 그러면은 국힘당으로 봐서는 대단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되는 면도 있으신 거고.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보다도 국힘당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네. 안철수 의원만 하시더라도 당 대표 지난번 선거 이후에 이 국힘당에서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지역구까지도 뺏겠다는 그런 말이까지 들리는데 예.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안 의원만한 정치적 소양과 자질을 가진 분이 잘 보이질 않는 그런 실정이고 안 의원만큼 중도층과 수도권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을 그렇게 홀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잘못된 거죠. 그럼 국힘에서 안 의원을 조금 더 챙겨야 된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요. 예. 좋은 자원이라고 또 보시는 거고. 선대위가 생기면은 선대위원장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죠. 안철수 의원도 선대위원장감으로도 보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조국 전 장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언급하신 부분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비유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태풍이. 그런데 이제 그전에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마치 조 교수가 총선 출마하는데 네. 자리를 깔아줬다, 부추겼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떤 좀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고요. 제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윤 총장은 반드시 정계 입문해서 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낙마하시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되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예. 제가 그러면은 대통령 지사나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이 부추겨 가지고 그래 된 겁니까? 그거는 저한테 대해서 너무나 저를 과대평가하는 말씀이죠. 예측의 차원이다. 그렇죠. 저는 현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전제를 해서 예측을 했을 뿐이죠. 근데 예측을 해보셨을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사람들이 조 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 교수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 지긋지긋한 상태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조 교수한테 남겨진 단 하나의 가능성은 총선 출마해서 당선하는 것입니다.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런 분석의 틀로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하다. 첫째는 고난의 서사를 가져야 한다. 네. 둘째,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조 교수는 야당의 어느 분보다도 더 자질이 뛰어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조 교수는 또 화려한 외모에다가 또 언변도 아주 대단히 뛰어나죠. 예.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물론 법적인 장애를 지금 안고 아직 판결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 교수가 정치판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은 야권에서는 적어도 그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관악 지역 출마도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죠. 지금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데 부산 지역도 들고 또 호남 지역도 들고 하는데
그 뭐 제가 볼 때는 막 관학 쪽이 아니겠나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그 뭐 저는 제가 그 조 교수가 법무장관 후보가 됐을 때 당신은 그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제가 조국 사퇴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대깨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그 대깨문들의 공격에 견디다 못해서 공황장애까지 걸렸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개인적인 것이고요. 조 교수가 그나 저는 그 조 교수의 그 재능을 아끼고 또 조 교수가 그 어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경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조 교수가 그 한마디 그 말을 하자면은 막 그런 그 좋은 자질을 가졌으면은 좀 더 국가 사유를 위해서 올바른 그 봉사의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아이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심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